놀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풀스 톡톡 플러스 매거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는 놀이를 되찾고 싶으신 분들, 놀이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궁금한 부모님, 그리고 오늘은 원장님들까지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흥시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플레이스타트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시흥시 놀이정책인 플레이스타트가 어린이집을 통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실 우리 원장님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 오신 원장님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하는데요. 누구부터 할까요? 하세요. 네. 그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옷 이동 어울림에 위치한 시립 백옷 이동 어울림 어린이집 박연순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아파트 숲에서 이렇게 놀이 문화가 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먼저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진솔한 이야기 많이 펼쳐보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걸 펼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음 원장님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능곡동에 있는 시립시청역 트리플포리 어린이집 원장 노경숙입니다. 저는 경험 위주로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집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린이집은 시흥시 정왕동에 있고요. 시립정왕본동 어린이집 원장 황연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원장님들을 연속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 원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플레이스타트를 알게 되셨는지, 그 과정, 계기, 누구 또 소개를 받으셨는지, 플레이스타트를 만나게 되신 계기나 그 과정을 좀 먼저 좀 알고 싶어요. 궁금한데요. 누구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 제가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 루벤시아 2차 어린이집 원장님 이수정 원장님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예요. 저희 이제 환경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함께 동아리 모임을 하고 있는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께서 어느 날 임재선 아버님 노아 아버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아리에서 한번 오셔서 이 플레이스타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이 좀 깊었거든요. 우리도 정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있어서 그때 계기가 되어서 그때 산업단지 원장님 저 해가지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뭐가 인상 깊으셨나요, 우리 원장님? 그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우리나라가 대학교에 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대학교 한 줄로 세우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놀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그 말씀들이 지금은 다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굉장히 교육 과정하고 일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다른 분도 아니고 학부모님이 오셔서 맞아요. 원장님이 지향하시는 놀이 중심, 맞아요. 이화 중심 과정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니까 매우 반가우셨나 봐요. 예, 우리 다른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 플레이스타트를 만나셨나요? 네, 저는 황연자 원장님이 그 기초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가끔 통하다 보면은 이게 플레이스타트 교육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하고 뭐 운영 방법이 또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회정서 교육을 받는 중에 이수정 원장님을 또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수정 원장님이 기초 과정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교육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셨군요. 네. 그 질문은 따로 제가 좀 있으니까 좀 더 드려볼게요. 자,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목감동의 기관을 운영했을 때 목감동에서 골목 놀이터를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목 놀이터를 이제 복지관에서 주최를 해주면 거기 저희는 항상 아이들끼리 참여만 했다가 이제 백옷 이동의 어울림이 오면서 이런 플레이스타터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소개받았어요. 사실 김영신 원장님한테 소개받았는데 이게 아마
다 같이 알고 계신 그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분과 맞아요. 연계가 네. 된 것 같아서 네. 그 소개로 저도 이제 안내문을 보고 참여를 해야겠다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시던가요? 플레이 스타터 자체가 네네. 이제 우리의 이제 놀이 중심에 맞는 그런 교육관이랑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예, 그런가요? 네. 그러면 어떤 이제 소개를 받으시고 이 플레이스타트의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과정에 참여하셨나요? 저는 원장님. 저는 사실 오리엔티어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전 소개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활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허. 저 너무 메리트가 돼서 저희 원 아이들도 한번 해봤었고, 그러니까 25년도 그때 5월 3일 개골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을 소개해서 부모님도 한 5가족이 좀 참여했었고, 저도 참여했었어요. 근데 오리엔티어링 자체가 저도 오리엔티어링 몰랐는데 나침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길을 찾아가고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저희 개골이 있는지도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개골이 그 진짜 마크를 딱 보면서 아이들이 이 마크 찍고 다음 수행하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주도하는 그 과정에 아이들 보고 한번 해줘 보세요 했더니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아이들보다 더 못했던 거예요. 딴 길을 저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많이 해봐야겠다. 오리엔티어링 자체 놀이가 굉장히 재미있구나라는 경험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놀이가 꼭 뭐 네. 비석치기, 망가기 그런 것만 놀이가 아니라 이제 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정의를 보면 자기가 주도하는 모든 건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리엔티어링은 보신 네. 것처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찾아가잖아요. 네. 오히려 원장님보다 더 잘. 네, 저 잘 찾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네. 그렇고 놀이를 특정한 분야나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정의에 맞게 지금 이 시흥시 놀이 정책은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접목시켜 나가거든요. 그때 기억납니다. 비 오는 날 네, 왔다 놀이 갔다 있고. 하면서 너무 부모님들 다 재밌었어요. 챙기셨던 그 기간.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우리 다른 원장님들은 어떤 사업에 참여하셨나요? 프로그램이나? 우리 저는 뭐 이렇게 원장님들은? 그 오리엔티어링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네네. 원에서는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어린이집이 이제 1,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인근에 내 놀이터도 하나 있고 좀 다양한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초등 연계를 하면서 아이들이 길을 그렇게 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님들이랑 함께 이제 순서를 정해서 아이들 순서대로 한번 찾아가 보는 거 좀 간단하게 해본 적은 있는데 참 네네.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런가요? 부분들이. 예. 그 혹시 요즘 아이들이 왜 길을 잘 못 찾는지 대본이 없는 겁니다. 예, 혹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왜 요즘 아이들이 길을 못 찾을까? 사실 저희도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맞아요. 길을 찾을 때 정답이 다 있는 거 그거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부모님들도 항상 주도해서 아이들에게 이쪽으로 가자 손잡고 가고 차로 이동하고 막 그런 맞아요, 걷는 맞아요. 것보다는 이동 수단이 거의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자가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감각이 더 둔해지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얼마 전 제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담하시는 그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때도 부모님이나 그 기관차를 타고 집 앞에서 딱 타면 기관에 가서 내리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도 아니면 저기 마트에 갈 때도 큰 쇼핑몰에 갈 때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타고 네. 거기 가서 내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을 걸어본 경험도 없고 네, 그럴 것 그다음에 같아요. 방향을 찾아본 필요도 못 느끼는 그 유아기를 보내기 때문에 초등학교 올라가면 그 심지어 자기 교실에서 그 보건실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프리스타트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마침 이제 오리엔티어링이라는 그 사업을 하는 분을 저희 알게 돼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1, 2층 건물이면 실내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너무 네, 예, 맞아요. 좋은 네. 것 같네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저는 아까 아이들이 왜 길을 잘 잃어버리냐고 이제 여쭤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난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예전에 아이들은 보호자의 양육자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육자가 간섭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었잖아요. 네, 적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형제 자매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었었는데 요즘은 네, 한 명밖에 없고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을 할 만한 기회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도 잘 잃어버리고 문제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거보다는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해서 해주지만 맞아요. 그러나 네, 오히려 맞아요. 아이들에게 성장에는 좀 독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원장님처럼 기관에서 그렇게 활용해서 아이들이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노경숙 원장님 맞으시죠? 네. 원장님은 그 프리스타트 과정을 기다리셨다는 얘기를 아까 생각하셨는데 네. 제가 그게 좀 귀에 꽂혔어요. 왜 기다리셨나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네네. 전화를 드려서 놀이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 가지고 와서 구조물을 봤더니 이제 구성물들을 네, 구성물을 봤더니 이제 옛날 우리들이 놀았던 네네. 그런 놀이가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뭐 추석이나 이럴 때 했지만은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거를 조금은 알고 싶어서 제가 교육을 받고 아이들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골목 팝업 놀이터를 위해서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셨다는 네, 말씀이죠. 어떠셨어요? 막상 들어와서 참여해 보시니까. 네, 제가 네. 조금 한두 번은 이게 지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했고요. 네네네. 했는데 제가 조금 놀란 거는 그 우리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은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는 있는데 네네. 일반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깜짝 놀랐고요. 맞습니다. 네. 열정이 있으시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네네. 또 요새 학부모들은 이 학습적인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게 계신 분들은 저희가 용어를 말하는 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와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에 네. 너무 놀랬고 시영이 그렇구나 어제 반가웠습니다. 저희 프리스타트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네, 8 예, 저희가 올해 네. 8년 차 맞나요? 예, 벌써 몰랐었어요. 네. 8년 전부터. 몰랐어요. 네, 진짜. 네. 혹시 받으신 교육 과정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뭐 장면이 있을까요? 이 놀이가 아이들을 이게 저희들은 일상적에서 이게 놀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교육받는 과정에서 아이들 뭐 권리라든지 그리고 뭐 유엔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놀이 가치는 저희들이 아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제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강의를 듣고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 놀이를 하면서 이제 내가 성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 교육을 들음으로써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좋았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하던가요? 네. 우리 원장님도 교육과정 참여하셨나요? 네. 기억에 남는 내용 그런 게 없으실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놀이라고 해서 놀이 중심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교육과정하고 일치가 되어 있구나. 네네. 이 교육을 잘 받으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네네.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자질을 네, 발견하셨나요? 항상 선생님들이나 네. 이제 그 원장의 위치에서는 무언가를 지원해줘야 되는 사람. 네, 무언가를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사람. 항상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약간 일중심적인 사람이기는 맞아요. 그때 한데. 되게 계획적이시고 네, 맞아요. 네, 그러셨어요. 그런 거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항상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여행을 갈 때도 뭔가를 항상 싸갖고 가요. 보지 않아도 왠지 네네. 불안하고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놀아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하면서 이제 전래놀이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했을 때부터 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플레이스타터라는 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교육 과정을 잘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도 좀 놀아야 되지 않을까? 놀이 속에서 일도 하고 일 속에서 놀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진정한 워라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놀고 계시나요, 요즘? 지금도 잘 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바뀐 게 특별하지 있지 않으세요? 바뀌었다는 거 일단은 사고가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생각이 네네. 바뀌었고 그래도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취미 생활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뭔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일단 브레이크가 하나 생겼네요. 네, 일을 막 돌진할 때. 네. 자, 우리 원장님은 뭐 저도 이제 놀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놀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제 뭐 진짜 우리 학술대회처럼 막 토론하고 막 그러다가 처음엔 오자마자 놀아보세요 하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저희는 노는 건 알고 교육적으로 다 아는데 그냥 노는 게 맞는 거야? 이게 교육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많이 못 놀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서류만 하고 맨날 뭐 계획적으로 정말 살다 보니 놀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서 있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도 놀고 다음 주에도 놀고 그 다음번에 다른 놀이를 놀다 보니까 네.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잘 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비석도 막 톱으로 막 쓸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 놀이들도 굉장히 직접 경험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놀이를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놀이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는 게 놀이는 단지 공부를 하기 위한 뭐 자극제. 그래서 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놀이 수학, 뭐 놀이 국어, 네. 막 이런 게 놀이 영어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뭐랄까 놀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지 놀이 자체로 충분한데 그 놀이의 충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로 온전히 교육적이고 온전히 성장에 충분하다고 하는 그걸 몸소 이제 네. 교육 과정 중에서 경험하셨네요. 네. 자,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원을 운영하실 때 적용하고 계신 뭔가가 있으실까요? 제가 듣기로는 뭐 골목 파문놀이터도 하시고 뭐 동그란 딱지 갖고도 뭘 막 일을 막 벌이셨다고 들었는데 누구부터 좀 자랑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게 놀이상자 담당자 그리고 우리가 몇 시에 또 우리 어린이집은 문만 열면은 바로 놀이터예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회의를 하고 그 현수막 이게 이수정 원장님이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똑같이 모여라 놀이터. 예,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만들고 네네.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그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래서 현관에 뒀더니 그냥 어머니들은 저희들은 이제 키즈노로 공지를 하고 이제 노트를 이제 하세요 했는데 처음에는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하고 또 선생님 한 분하고 가서 매일 기가할 때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선택하는 거에 놀이를 방법을 알려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하루하루 지났더니 저희가 없더라도 이제 계속 놀이를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또 부족한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채워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요새는 아빠가 육아 휴직하는 분이 많으세요. 네네. 그 아빠 한 분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그 아이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게 조용하시는 분들도 이게 놀이 속에 하다가 또 옆에 친구들 또 학부모들하고도 지나고 그러니까 아빠 뭐 엄마 할머니 모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놀이를 하면서 또 친숙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오셔서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놀았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예 지금 너무 좋죠. 지금도 너무 좋은데 그 겨울 놀이는 어떤 걸 내보낼까 하고 지금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혹시 예.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겨울에 어떻게? 예, 저희는 그 겨울 놀이는 이렇게 눈으로 많이 네네네. 놀기는 하지만 네네네. 이렇게 얼음 얼려서 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비닐 포대기 이렇게 해서 미끄럼틀이나 이런 걸 네네네.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뭐 매일 여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일주일에 매일이요? 매일 엽니다. 4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요? 네. 들어보니까 좀 놀이터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네. 예. 뭐 처음에는 원장님하고 선생님이 한 분이 시작하셨다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고 네. 그러면 뭐 관리라고 할까? 그 운영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4시 정도 되면은 단일 담당자가 어린이집 현관에 내놓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6시 되면 가지고 오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정리를 다 해주시고 네네.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원과 마을이 부모님들이 네. 같이 협력해서 놀이터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네네. 아,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신 네. 것 같아요. 사진을 네. 보면 어머니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요. 네, 네, 네. 아빠가 막 줄넘기 이렇게 할 때요. 막 이게 높게 뛰어서 하는데 네네. 그 아이가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막 깔깔깔 웃는데 그 모습, 웃는 모습이 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네. 예. 그리고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저희 사진 많이 찍어놨거든요. 저희 좀 공유해 주세요. 네네. 네. 너무 다른-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세요? 네. 이 놀이를 이게 조금 늦게 알았는 게 지금 8년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네. 너무 대단하다는 거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닙니다. 놀이를 같이 주셔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네. 예, 사실 저희가 그 전반 그 전에는 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부모님 대상으로 이 사업들을 했어요. 근데 점점 좀 놀이터에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저희 실내 놀이터 세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애들이 다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요즘은 다 뭐 방과 후에 학교에 그렇죠. 남거나 어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자. 그래서 이제 발견한 게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었어요.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른 원장님은 어떻게 그 프리스타트에서 배우신 것들을 본인들의 삶에서 활용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뭐 크게는 이제 놀이상자 그때 저희가 배부를 받아서 놀이터에다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놀이를 하는데 네네. 저희 어린이집은 좀 다문화 아동들이 많고 중앙동이시죠? 네 맞아요. 네네네. 이주 배경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거기에 팽이도 넣어주고 뭐 이제 좀 줄넘기도 좀 여유 있게 넣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뭐하고 비슷해. 팽이도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진 않지만 이거 몽골에서 하는 뭐하고 비슷해. 예, 그래서 전래놀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좀 팽이치기나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어느 한 시기 때 하는 그런 놀이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했던 놀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같은 놀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었어요. 그 부분 좀 이렇게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동그란 딱지 놀이를 저희 어린이집에서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게 동그란 딱지였어요. 처음에 이제 동그란 딱지를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동그란 딱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할 것이냐 연구를 한 다음에 정말 다양하게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또 이제 복도나 뭐 이제 그때 놀이터에서도 놀아서 다양한 부모님들이 이제 하원 시간에도 함께 놀이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놀이가 되게 기억에 남고 또 최근에는 동그란 딱지에 그림에 보면은 시아오의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딱 처음에 받아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멸종위기래. 멸종이 뭐야? 라면서 그때부터 이제 놀이가 시작을 해서 호기심이 점점 맞아요. 점점 시아오에 관련된 놀이가 확장이 됐었거든요. 네, 그 놀이가 되게 많이 의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어디까지 확장이 되었나요? 실천 이제 처음에는 멸종위기 동물 멸종이 뭐야? 멸종은 없어지는 거야. 우리 너무 슬픈 것 같아.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그래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왜 멸종됐지? 근데 얘네들이 시아오에 살고 있었대. 네. 이제 그게 이제 놀이의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놀이에서 저는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그거는 이제 장애통합 아동의 생각에서부터 이끌어난 그런 놀이였는데 내가 이 멸종위기 동물이 되어보고 싶어. 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던가요? 내가 뭐 이렇게 수달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시아오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나는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런 놀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 시아오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하는데 시아오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시아오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은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놀이 지원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놀이를 함께 확장할 수 있는 또 놀잇감을 제공해주고 그러는데 시아오
시아오에 관련된 거는 놀잇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 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아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놀이 환경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아오에 대해서 책을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조력발전소. 네, 책을 이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정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시아오였구나.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시아오에 그동안 관련되어 있는 보도 자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은. 그래서 크게 확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그림 자료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을 때 이게 시아오야. 시아오는 시흥의 시자와 화성의 화자가 두 개가 합쳐서 시아오예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시아오는 나이가 31살이야. 31년이 됐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검문물이라고 불렸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공호수기 때문에 막았어. 그래서 이제 갯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떠나게 됐어. 막 이제 그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아, 이게 시아오였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아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어. 그런 내용들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아오를 계속 지킬 수 있지?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캠페인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함께 가정 연계로 환경에 대한 실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전시회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시회도 하셨어요? 네, 전시회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들이 시아오에 관련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림책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5세 아이들이 만들었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시아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아오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림책이. 네, 그 그림책 이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등학생용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그림책을 7세 아이들은 읽을 수 있지만 어린 동생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시아오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7세 아이들이 좀 고민을 한 터에 우리가 그림책을 만들자 해서 7세 아이들이 그림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생 반에서 그 그림책을 읽어준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시아오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아이들한테 시아오는 이랬어. 옛날에 이랬어. 라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또 그걸 QR코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놀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만드신 거라든지 그 자료들을 저희 놀이터에서도 한번 전시해 주시고 그 책 자료를 같이 모아서 책을 좀 만들어서 같이 나눔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요즘 사회정서 부분에 굉장히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사회정서거든요. 그런데 유아 아이들이 내가 예전에 멸종이 되었던 시아오에서 살고 있는 그 동물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려고 뭐 이제 물이 오염되고 그런 걸 내가 스스로 느껴보고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그랬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일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놀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어요. 제가 우연히 뭐 기후위기 이제는 감정으로 말할 때다라는 뭐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과거에는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정보를 많이 줬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많구나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래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이야기. 지금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가 결국 환경운동을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전 들으면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아이들이 더 사회 정서 재능으로 다른 원과도 연합하고 저희 프리스타트하고 연합하면 뭔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너무 훌륭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놀이 꾸러미에 있는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시죠?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 동네에서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다문화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오명아 부모님이 그때 이제 학부모였을 때 그때 베트남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예, 그래서 네, 했어요. 예,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검은 고무줄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지금 대부분의 그 고무줄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은 그거를 엮어서 그 고무줄을 만들어 놀았는데 너무 신축성도 좋고 그래서 아마 좋아요. 하시는 그 놀이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다른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이 내 놀이도 포함시키시면 되게 다채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으면서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또 다른 원장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도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꾸러미를 갖고 왔잖아요. 저도 그거 고무줄 엮느라고 제가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막 연결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팝업 놀이터를 하기 전에 우선 우리 아이들이 이 놀이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아는 것들 비석치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고무줄 이어가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해서 처음에는 여기 고무줄 이어가고 연결해서 그래서 놀이를 하는 거를 먼저 자체 내에서 먼저 했었고요. 저희는 지역이 150인데 한라가 초고층 40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아파트 숲이에요. 이렇게 아파트 숲에 그 강렬한 바닷바람이어가지고 진짜 황량함이 느껴지는 아주 그런 곳이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못 봤어요, 진짜 이게. 근데 저희는 텀블럭 안에 어린이집 행정동이 같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단설 유치원이 있는 곳이에요. 딱 그 네모난 그 깍두기처럼 생긴 그 정형화된 곳에서.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진짜 막 쏜살같이 막 그냥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도 막 뛰어가고. 그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놀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대로 나중에 노는 것 같고 따로 노는 것 같고 초등학생의 아이들도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이어봐야겠다. 이음 교육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팝업 놀이터처럼 하는 거를 우리 이제 초등학교 그 골목을 여기를 골목 놀이터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배너를 만들어서 언제 모일 거야. 라고 해놨더니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모인다 하고 해놨는데 초등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일찍 귀가하는 날이래요. 수요일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미리 그거를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여서 아이들이 왜 없지? 했더니 그날은 점심만 먹고 귀가하는 날이래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만 그냥 그 앞에서 놀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고를 했을 때는 화요일 일정으로 잡았어요. 잡고 이제 아이들도 나와서 신나게 놀고 있고 이제 초등학생들이 같이 놀이를 할 수 있게 꾸러미 다 갖고 와서 놀다가 아이들은 초등학생 아이들 형님아 놀자 하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형아들이 안 놀지?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학원 가야 돼요. 엄마한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모여서 외쳤어요. 형아 놀아줘 하고 몇 번을 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점차 한두 명이 오더니 점차 인원들이 놀아줘 하지 않아도 같이 융화가 되는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잘 놀았었어요. 그때 초등학생 아이들이 막 댄스하는 것처럼 발목 줄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막 박수치고 따라하고 형아들이 하면 네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비석치기도 그렇고 그 줄넘기 크게 이제 고무줄로 했던 것도 아이들이 참여해주고 서로 돌려주는 모습들이 좀 융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게 한 4회차까지도 저희가 실시했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다 이제 아이들이 연령대로 끊겨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 나가면 다 뒤섞여 사는데 예. 오히려 저는 그 연령별로 끊어져 있는 교육 과정이 되게 어색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융합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놀이터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하시면서 뭐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아이들 뒤섞여 놀면서? 네, 사실은 저희가 이음교육 자체 시범 어린이집으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님들은 무서울 것이다. 왜냐하면 형님들은 덩치가 크니까 다가갔을 때 그냥 툭 치면 이제 아이들은 더 이제 밀려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놀이하면서 사실 우리가 형님들에게 도움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정보도 서로 교환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 생각했더니 마침 그 안에서도 좀 서로 지내고 전 다음 해 했을 때 저 언니 나 봤었는데 서로 봤던 애 소통의 그런 기회가 됐을 거고 나중에 그렇죠. 초등학교 갔을 때도 또 저 언니 보면서 반갑게 얘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올 8월 달에 다른 어린이집 연합 모임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그 팝업 놀이터 한 거 들으셨어요? 네. 예, 한 3, 4,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봤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 한 300~400명이 아주 영하부터 그 한 7세까지 다 뒤섞여 놀았거든요.
다들 이제 걱정하셨어요. 부딪힐까봐.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논다고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저희들하고 기획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음 할 거를 지금 놓쳤는데, 예.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빼먹은 거 혹시 있으세요? 보충할 기회. 계속 들으시기만 하셨는데, 하시면서. 네. 저희가 9월 달부터 놀이터를 이렇게 개관했지만은 이게 초등학생 졸업했던 아이들도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이게 놀이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게 놀이를 방법을 전달해주고 같이 하고 이런 모습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게 뭐 그러니까 교실에서 놀잇감은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막 뺏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놀이터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예, 그런가요? 서로 이게 전달해주기도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관계 이런 것들이 참 좋구나 이렇게 많이 그런 게 느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네요. 네. 그 질문 너무 좋은 것 대답 네. 좋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좀 새롭게 발견한 모습, 참 보람된 그런 경험들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예. 지금처럼 이제 아이들이 놀잇감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네. 공유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여기 뭐 이음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네. 것처럼 뭐 저희는 그것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게 젊은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저희는 이 놀이를 가지고 놀았지만은 이분들은 이게 많은 추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할머니들도 오시고 이제 아빠도 오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미 이 놀이를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아빠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귀가할 때마다 이게 엄마 아빠들이 다 같이 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늦게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은 옆집 엄마한테 우리 아이 먼저 귀가시켜서 같이 놀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퇴근해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연결해가지고 그 놀이터를 꼭 이게 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보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그걸 통해서 옆집하고도 네. 뭔가 이렇게 사실은 관계라고 하는 건 네. 그 어린 황제 나오는 회사처럼 누군가를 길들이는 건가요? 그런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좀 신세도 지고, 네. 그게 사실 관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네요. 놀이터가. 한 동네 같은 아파트니까 어머니 그리고 또 타단지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병원했다가 기가했다가 그 외에는 부딪힘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번 놀이터를 계기로 거의 우리가 한 2시간 정도를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놀고 가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노니까 부모님들끼리 또 이게 앉아서 이야기도 하시고 예, 그런 모습이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단절된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놀이를 통해서 이게 같이 소통하고 이게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들도 네. 퇴근하시고 또 애들 시켜서 다시 네. 데려오려면 힘든데 네. 아니 노는 걸 다 끝내고 네. 저녁 먹고 이제 자면 되니까 네. 애들 네. 소시간이면 또 그래도 뭐 부족하진 않은 시간이니까 예. 또 다른 분들 혹시 운영하시면서 놀이터라든지 딱지 이런 거 하시면서 발견한 뭐 좋은 저희는 점들. 이제 처음에 딱지놀이 동그란 딱지놀이를 했을 때 이제 아이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먼저 다양한 놀이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놀이가 확장이 돼서 놀이터로 가지고 나갔었거든요. 네. 저희가 동그란 딱지놀이를 놀이터에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보통 놀이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부모님들이 오셔도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뒤에서 구경만 하시고 네, 그런데 아이들이 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놀이를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엄마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도 하지만 저희 이제 어린이집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이제 정학역 뒤편에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어서 아이들이 모두가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그러한 이제 맞아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들이 집에 가기 바쁜 거죠.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집에 가기 바쁘고 아니면 앞에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잠깐 놀다가 가고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놀이박스 있잖아요. 놀이상자를 내어놨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어린이집은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베트남 부모님들은 베트남 부모님들하고만 소통을 하세요. 몽골 부모님들은 몽골 부모님들하고만 소통을 하세요. 중국 부모님들은 그 중국 부모님들하고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이 중국 어머님도 몽골 어머님도 베트남 어머님도 같이 노는 거예요. 딱지놀이를 같이 자기 하고. 동네에서 본 거 네, 같은 맞아요. 놀이감이 있으니까. 이거 네. 우리 동네 뭐하고 좀 비슷해. 이거 뭐하고 비슷해. 그러면서 어떤 어머님은 전혀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몽골 어머니라 하더라도 하지만 같이 놀아요. 놀이는 대화가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몽골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정말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동이었어요. 그때 그 모습 자체가. 놀이가 다문화의 그 문화 통합을 자연스럽게 예, 하려고 아마 정부 예산을 많이 쓸 텐데 놀이판만 깔아주면 그게 자동으로 되네요. 예, 특히 예. 줄넘기 놀이 굉장히 어머님들이 서로 내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커피 제가 한번 이긴 적도 있어요. 네. 저도 줄넘기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너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물 같은 모습이네요. 원장님도 저도 그냥 이제 놀이는 이음이다. 전 그게 제일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놀이는 이 세대도 이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이게 뭐 아이들에게 놀이를 알려주고 공기놀이도 너무 잘하시고 비석치기도 뭐 윷놀이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좀 알려주는 세대 간의 공감도 되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서로 교류가 되는 이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이 영화부터 있다 보니까 영화, 유아, 그다음 초등까지도 다 이어주는 이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인상 깊은 게 들었던 얘기 중에 아이들 안에 놀이가 사라졌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느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놀이의 주도성이 아이들에게 사라졌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선생님 떠나면 아이들이 이제 모르니까 근데 아이들이 가르쳐줬다는 거. 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그 뭐랄까 놀이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겠구나. 그 희망을 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비석 짜랐던 경험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혹시 해보셨나요? 원에서 톱질이나 아니면 고무줄 만드는 거. 예. 근데 그걸 왜 저희가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런 저희 교육 과정에 넣었는지? 톱질하거나 고무줄을 막 직접 엮게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지. 자기 놀이를 자기가 만들어서. 옛날에 우리 원장님들 저하고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놀이감을 다 어떻게 했나요? 제가 만들었죠.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고 그걸 이제 애착을 가지고 놀았는데 요즘은 다 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놀이감을 못 만드니까 놀이를 못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놀이감을 만들게 하려고 그 과정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에 톱다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그걸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프로그램에 기획하셔서 놀이감 원래는 그 골목 정식 명칭이 프리스타트 놀이상자인데 그걸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그거 만드는 과정을 한번 기획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혹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저는 이제 동네에서 할 때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시끄럽다, 왜 애들 공부 안 시키고 놀리냐 막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지금까지?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고요. 하루가 다르게 참여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부모님, 성인도 있지만 아이들 엄마 아빠 할머니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다른 원장님들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행정동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 있고 이제 아이놀이 도움센터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이는 행정동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기 때부터 저희 시간제 보육도 독립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흥시에서. 그래서 영아기 때부터 이번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장년까지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30대까지도 다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저희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주민자 지원회가 있으니까 어르신까지 볼 수 있는 행정동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놀이가 이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저희는 그냥 놀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골목 놀이터를 통해서 지역과 합산해야겠다 생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 기관이 뭉쳐서 먼저 회의를 하고 우리 한번 놀이 한번 해보자. 본격적으로 놀아보자. 그래서 모였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 3회를 갖고 나서 12시 반부터 아이들 공연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노는 거 팝업 놀이터 했던 거 있잖아요. 딱지, 구슬,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그것까지 다 활동도 정말 해봤었고 어르신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떡볶이나 어묵들을 와. 또 만들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축제가 됐네요. 네, 완전 마을 축제처럼 그렇게 번성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 아이들 공연을 하다 보니 마이크 소리가 컸던 거예요. 민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요. 우리 아이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딱 30분만 딱 공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또 좀 소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또 크게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듣고 좋은 일만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 할 때는 어떻게 그거를 다음에 할 때는 극복할 계획이신가요? 음향을 조금 줄이고 왜냐하면 요번에 음향 장비만 해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스피커를 몇 개를 단 거예요. 평소에 안 달던 스피커를 다니까 이게 소리가 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막 장구 치고 북치고 하니까 그 아이들 막 청소년 아이들 댄스하고 마이크에서 뭐 샤우팅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소리가 좀 소음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음향만 조금 줄이면 이건 어떨까요? 혹시 그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동협의회 네네네. 거기하고 연합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면 너무 좋아. 그쪽 민원 그것도 좋네요. 그분들이 담당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이번 주체가 다 아이들 주체였어요. 그래서 사회도 아이들이 봤어요. 아이들 아동이 보고 초등학생이 보고 중학생이 봐서 저희는 인사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인사하고 소개하고 마무리까지를 다 해서 저희는 거기에 들러리처럼 어른들은 들러리처럼 있었던 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들러리에 거기 주민 운영위원회다가 포함시켜서 포함 들어가고 어른들 행정동에서 다 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그 민원이 조금 그러겠죠. 네네. 좋네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원장님으로 평교사부터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평교사 몇 년, 원장님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돌아가면서 짧게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25년의 경력이 있어요. 25년. 그 전에 이제 19년 정도는 이제 교사로 있었고 시립에 근무를 좀 더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었을 때 보육교사로 있었을 때 그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놀이 방법이 너무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입식 지도했던 그 보육교사 그런 그 마음가짐이 내 아이를 낳고 나서 같이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가졌고 공부를 더 하게 되고 원장이 되면서부터 내가 같이 놀아야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의 자율성을 갖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아이들이 통합이 될 수 있게 해야겠구나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를 하면서도 경력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다른 원장님은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저는 26년 차 이제 하고 있고요. 교사 한 7년 정도 하고 이제 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주입식 지금은 우리가 표준교육이나 해서 이제 4살까지는 집단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자유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배움놀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애기들도 다 모아서 이게 선생님이 지도하에 다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변한 거는 이제 국가 정책이 배움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조금 허비돼서 이제 교사들이나 원운영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직도 이제 교사 교육이나 우리 현장에 이제 그거 미흡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놀이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놀이가 그 옛날에는 학습지 이런 거 했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이
현장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 몇 년 되셨나요? 저는 이제 원장은 20년, 네, 교사 생활은 한 10년, 꽤 많죠. 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어린이집이 예전에 이제 2021년부터 다문화 아동들이 늘어나게 되고 외국인 아동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이주 배경 아동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문화 나라라고 하잖아요. 국가가 되어. 왜 이제 전체 인구 중에 55%가 넘으면은 다문화 국가라고 그렇게 이게 칭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아이들의 놀이 중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근래에 드는 이제 생각들은 뭐냐면은 다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차이가 아니라 다름에 대해서 네, 이제 아이들이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 있어도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그렇죠.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 다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근래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하게 다문화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포용적인 거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다름을 다 이해하고 이제 그걸 서로가 다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놀이 속에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근래에 들어진 생각입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덜 나가지고 25년에서 30년 정도 교사나 원장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아이들의 모습 떠오르시잖아요. 그때는 이랬는데 뭐 교육 과정이 어땠는지 그거 말고 아이들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과거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어떻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길을 못 찾더라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차이점을 혹시 오래 하셨으니까 20년이면 벌써 긴 기간인데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교육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확장되고 자율성을 논하는 게 사실 이거는 놀이 안에서 자율성을 왜 굳이 찾아야 되지? 우리가 예전에는 이 놀잇감이 정형화되지 않았을 때 없었을 때 진짜 자연물을 통해서 막 얻고 막 없는 거에서 다시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좀 적게 낳는 부분도 있고 정형화되고 요즘 디지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놀잇감 안에서 아이들은 더욱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논하고 있는 자율성과 아이들이 흥미도와 그걸 왜 논하는지는 저는 예전과 올해를 보면 이게 원래 당연한 놀이인데 왜 그걸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이를 보면 차라리 없었을 때가 아이들에게 더 자율스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이 많이 더 흥미롭게 놀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원장님들은 어떠신가요? 이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또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나 이게 대학 입시 위주로 해서 주입식으로 뭔가를 이게 연령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한 것 같고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그 스마트폰이나 이게 다 집에만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아이들이 뇌라든지 모든 게 다 멈춰 있는 느낌.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길을 찾는 그런 게임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길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자연과 함께 놀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아이들하고 숲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돈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산에 가면 들로 이게 밖에 나가면 모든 게 놀잇감인데 솔직히 부모님들은 가정에 있는 원에서 있는 놀잇감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필요하지 않고 진짜 손으로 몸으로 이게 놀이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냥 동네에서 그냥 놀았거든요. 그쵸. 예. 그 놀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적극적이기도 하고 원장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굳이 싶습니다. 이렇게 비싼 장비나 그게 없이도 우리 프레이스타트에서는 강조하는 것처럼 일상과 자연이 놀이인데 그걸 좀 눈을 열면 좋겠다. 예, 우리 원장님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교사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한테
정서나 사회성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한 반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이제 이야기를, 그때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 뭐 새 노래 배우는 시간, 아니면은 뭐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다양한 이제 가족들하고 일주일을 정말 즐겁게 지내다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이들하고 그냥 놀이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학습적인 거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예전에는 얘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회정서 부분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회정서, 뭐 정서가 뭐 관계를 맺어야 돼, 뭐 그런 이어줘야 돼, 아니면은 아이들의 감정을 표현을 잘해야 돼,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어, 화가 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들 예전에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그냥 우리는 한 반에서 자연스럽게 놀이를 하거나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을 해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아까 원장님이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이렇게 자유롭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가족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좀 약간 바뀐 것 같은,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의도적으로 네, 교육과정 안에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의도적으로 아이들한테 노출을 해서 해보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것들을 네. 아이들이 요즘 많이 못하고 있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 있는 뭐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이 결국 그런 모습이 되는 건 그런 환경이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놀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놀이가 저는 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이런 지금 돈을 쓰고 배우는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놀이가 했던 제 경험들과 추억들이 그걸로 이제 힘을 얻고 제가 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힘인 것 같습니다. 힘이다. 네. 예. 그 경험이 지금 원장님이 네. 하시는 일의 큰 네. 자산이신 것 같네요. 네. 네네. 다른 원장님들 어떻게 놀이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네, 말씀드려요. 그러세요. 원장님 먼저 말씀하실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저 예전에 이제 플리스타트 하면서 놀이 뭐뭐뭐 발견? 놀이 즐거움의 발견. 네, 그렇죠.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정말 일부분만 읽어봤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보고 놀이는 일상인데 왜 발견을 해야 되지? 그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네. 놀이는 일상인데 왜 발견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조금 읽다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긴 했었어요. 나의 삶 자체가 놀이고 즐거움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일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읽은 그 부분은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막 해야 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애들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라는 게 정말 아까 시아오 놀이를 제가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그 놀이를 하면서 이게 진짜 놀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정말 이게 진짜 놀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왜 그러지? 내가 거기에서 멸종된 동물들이 되어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지? 그런 것들 아이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아이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아오 박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은 스티커에다가 이제 아이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스티커였어요. 하얀색 바탕의 스티커. 그게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다가 그
그 동물들을 그리는 거예요. 5세 아이들, 7세 아이들 그려서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가슴에 붙여주고 이렇게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막 하면서. 근데 지금도 그 놀이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 놀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관계도 좀 좋아지고 내가 그 동물이 되어서 나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입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가정하고도 연계돼서 가정에서도 좀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계기들이 놀이의 하나가 진짜 옆에 동생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 교사들 쭉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긴 했었어요. 그 단편적으로 그 놀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연계되고 지역에서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했을 때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줬었어요.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면서 이렇게 붙여줬었는데 그분도 이제 되게 그게 인상이 깊은 거예요. 오늘은 안 떼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놀이 하나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의 그 양육 방법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교사들 또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기는 해요. 그러네요. 정말 놀이는 충분하네요. 네, 그 자체로서. 예, 우리 원장님. 저는 노는 것은 힘이다. 그게 제 타이틀이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노는 것은 힘이다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팝업 놀이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노는 것은 힘이다. 이 힘이 에너지잖아요. 사실 이게 정신적인 에너지일 수 있고 육체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에너지는 이제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배려와 인상, 규칙을 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를 좀 알아가지 않을까 하고 육체적인 거는 아이들이 이제 놀면서 진짜 신체 발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 안에서의 아이들이 얻는 그런 쾌감들을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면 손놀림이나 발달, 소근육 발달 그게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노는 것은 힘이다. 맞춰서 에너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규칙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거다. 네. 그 규칙이 내 안에 내면에 되는 그 사람이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놀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힘이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나기 좀 허전하니까 우리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원장님 개인적으로 나에게 놀이는 뭐다. 그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걸로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누구부터 하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죠. 저는 놀이는 힘인 거요. 같은 거 하셔도 됩니다. 네, 놀이는 힘인데 또 그 제가 이유는? 생각하는 놀이 힘이면 또 다르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충분히 저 어린 시절을 너무 행복하게 보냈거든요. 이게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힘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추억이나 경험들이 이게 힘이 됐고요. 그리고 그 놀이 속에 제가 또 이번에 또 발견한 것들이 아이들이 그거를 기다려주고 절제하고 이게 방법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에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가지고 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또 힘을 얻어서 또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놀이가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힘은 뭘까요? 똑같아가지고 저는 놀이가 노는 것은 힘이다. 네. 그러니까 놀면서 이 놀이는 그 아이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에너지인 거고 그 아이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체를 만해주는 원천이 되지 않을까. 그 아이의 온전한 온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 원장님. 저는 그냥 놀이가 제 개인적으로 희망이라고 한다면 일이 놀이였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일을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아까도 워라밸 얘기한 거 했는데 근데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고 이제 그렇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그래야지 제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제가 즐겁고 지치지 않고 아까 놀이가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본적으로는 놀이가 밥이지 않을까. 놀이를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밥 힘 다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참 우리 시흥 씨의 좋은 어린이집과 원장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 동네에서 어떤 놀이집을 하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여기 원장님들을 잘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놀이 즐거움의 발견 그 책을 쓰신 스튜어트 브라운이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그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면과 놀이는 아이들의 신체적, 사회적 발달을 안정시키고 어른의 경우는 발달을 유지시킨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잘 노르신 원장님들이 얼굴이 밝고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자, 놀이는 이렇게 뭐 의무나 부담이나 책임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네. 또 자기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누구나 마음속에 늘 품고 갖고 와야 될 삶의 중요한 비타민 같은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이 일들이 시흥시에서 특히 골목골목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과 또 부모님, 이웃들이 더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는 그런 시흥 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